남의 집에서 TV, 냉장고, 가전, 그 사람 돈, 뭐 모든 거 싹 훔쳐가지고 와서 생활하는데, 그 사람 뭐라 그러면, 아, 저 새끼 진짜 불편하다. 아, 다시, 이게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저거 빨리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남의 기술을 가지고 안 만들고 그냥 자기 기술로 자기가 만들어 쓰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남의 기술로 쓰면서 그거를 왜 그게 문제가 되냐고 하면서 화를 내거나 저 새끼 진짜 빨리 치워가지고 아직 불편해 죽겠는데 빨리 좀 치워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게 기술을 쓸 수 있게 하자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네. 황당하죠. 네. 공개적인 어떤 그리고 기업 간의 다툼이 있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기업 쌍방 간에 하는 문제가 아니고 공개적인 만약에 전 세계 공개적인 기술이라면 공개적인 기술을 가지고 버젓이 자기 제품에다 거기다 썼는데 상당히 방해가 된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엔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만약 뭐 자신의 기술을 갖다 다른 상대방 전 세계에서 공용으로 쓰면은 뭐 좋겠습니까? 예, 그 경우에도 그럼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누구나 아는 기술이다 그랬을 때 그것을 버젓이 거기다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제품의 설계도 반도체 설계도에 넣든지 애플도 한다든지 뭐 퀄컴도 한다든지 또는 뭐 테슬라도 한다든지 현대 기아차도 한다든지 예? LG도 한다든지 이런 기술 구조를 넣고 전기 배선 구조를 넣고 전기 배선 구조가 이렇게 저기 모터 부분에 들어간 부분을 두껍게 만든다든지 뭐 로맥 4.0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개로 선을 만들어서 업시켜주는 또는 직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전력을 한꺼번에 공급을 해서 강하게 파워를 돌리고 전기선의 굵기를 통제를 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거나 뭐 서로 다른 굵기의 어떤 전기선을 거기다 감아놓고 전기선에다가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을 업시켜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콘덴서 배터리 전봇대를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전기 축전식으로 전기선을 구조를 만드셔서 모터를 돌리시거나 또는 서로 여러 두께의 두께가 틀린 그 연구 자석을 둬서 파워를 업시켜주는 이런 기술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쓰거나 했는데 제가 상당히 불편하신가 보죠. 서로 전파의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의 묶음을 쏘면 멀리 가고 훨씬 더 신호도 뚜렷하게 통신으로 사용했을 때 공격했을 때 사용하면 에이서에 굉장히 강력한 방식으로 적기에 기판을 태우거나 조종사 열로서 공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기술 구조는 서로 진폭이 틀린 파형이 틀리거나 진폭이 틀린 것을 결합했을 때 그것은 하나로 융합하는 그 현상이 일어난다. 다만 전투기에서 이스라엘더를 사용했을 때는 그게 상대방의 물체 그 전파가 맞았을 때 그 전파가 같이 하나로 융합이 돼서 강한 열이 발생한다는 기술 구조. 이 기술 구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통신도 여러 개의 통신을 했을 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무선 전파를 사용했을 때 훨씬 멀리 가고 뚜렷하게 들린다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하나는 이렇게 비밀번호 방식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전체 전파의 그 파형을 뭐 2개를 썼는지 3개를 썼는지 4개를 썼는지 10개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숫자의 수천만 개, 수억 개의 조합도 가능하다. 수많은 전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그 이동통신에도 2개 같은 거 쓴 적은 있지만 이렇게 비밀 조합 방식으로 이렇게 숫자를 전파를 사용하는 것은 제가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방식은 무선 전파뿐만 아니라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의 여러 개의 결합으로서 전선 구조를 만들어놓는 이 구조도 서로 일종의 펄스 방식이 된다는 거죠. 굵기가 틀리면은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이론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펄스 강력한 방식이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모터에 적용했을 때 엄청나게 파워 있게 회전축을 돌린다. 기존에 할 수 없던 걸 합니다. 뭐 쓰레기차에서 이렇게 낙엽을 갖다 흡수하는 진공청소기에 강력한 흡입력이 생긴다든지 양수기를 사용하니까 파워가 틀려져가지고 확 빨아들인다든지 프로펠러를 돌리니까 완전히 휙휙 돌아간다든지 모터를 두니까 엄청난 강력한 방식으로 이렇게 파워가 뒷받침이 되는 방식 이 기술 구조가 전 세계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저는 전리층이 그렇죠. 전리층이 그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것은 파동적인 전기가 흐른다라는 것을 밝혀낸 그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은펜바였고도 전 세계 아무도 풀지 못해 혼자 푼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양극 전극제 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밝혀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스파크 서로 그 금속 간에 그리고 전기를 전도하는 전도 차이 때문에 스파크가 한쪽이 못 받아들이니까 한쪽은 전기를 많이 보유하시고 한쪽 전기를 상대적으로 보유하거나 전도하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이렇게 되죠. 전 세계 아무도 이 원리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 혼자만 밝혔죠. 기술이 결코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만물은 평균화전의 이론을 따라서 유선, 구리선이라는 유선 안에서 파동적인 전기 또는 광섬유를 얘기를 하자면 서로 파형이 그 굵기가 틀린 광섬유를 배치해서 펄스 방식으로 파동 방식의 광섬유 해가지고 레이저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한 사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병렬 방식의 사기를 치는 그런 방식에서 오케이 뭐 리튬이온 배터리다 그러면 병렬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현재보다 리튬이온 배터리 8개 정도로 분할을 하든지 몇 개를 하시든지 격벽 처리를 해서 각각 보호하고 전원 공급기를 같이 동원해서 이게 슈퍼카패시터가 될 수 있고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각각 이렇게 해서 빠른 방전과 충전 구조 직렬 방식으로 하나에서 하나씩 이렇게 연결해 갖고 하나에서 직렬 방식으로 쓰는 방식에서 2개나 3개를 묶어 가지고 파워를 업 시켜 줄 때 강하게 구동할 때 병렬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 YTN에서 여기 뭐죠? 전기로 전기 모터로 드론 돌리는 방식으로 하셨던데 그 삼성고절, 육성고절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이 병렬 방식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기술 구조입니다. 아마 여기 다 제 기술이 다 여러 개 들어간 것 같은데 한두 개가 아니고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직렬 방식으로 전기를 뽑아 쓰는 것보다 2군데서 공급받으면 더 많은 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과학적인 사기로 인해서 수용 구조가 100밖에 이게 하나의 100 전기선 하나가 100이라고 합시다. 수용 구조가 그럼 이거를 2개로 늘려야지만 2군데서 받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뭐 2군데서 들어오는데 똑같이 100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과학적인 사기야라고 해서 3군데서 하면 전선을 3개로 늘려야 되겠죠. 그럼 또 다른 방식은 3개로 늘리는 대신 두껍게 처리하는 거다. 구리선을 그렇게 수용 구조를 만들어. 그러나 이 방식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8차선의 도로로 왔을 때 도로로 넓긴 넓지만 수용을 할 수는 있지만 뒤죽박죽이겠죠. 차선을 그어놓음으로써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 방식이 좋은 것과 동일합니다. 제 기술은 안 쓸 수가 없어요. 산업기술. 그 다음에 전기차의 전기차의 뭐랄까 변속기 구조를 없애버리고 연료의 양을 통제해가지고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가자. 전선의 굵기를 이렇게 틀리게 해가지고 차등으로 해서 고속, 중속, 저속 속도를 차등해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나중에 로맥 4.0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하나, 둘, 셋, 넷 전선의 굵기를 업시키거나 그것을 다시 2개로 줄여주거나 이래서 속도를 증가시켜주거나 감소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술 구조가 전선 구조에 들어가고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는 이게 굉장히 전 세계 수십 조의 기술입니다. 모든 산업에 전기가 들어간다는 이 방식이 안 들어갈 게 없어요. 선풍기도 기어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어 없애버리고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고속, 중속, 저속을 만들어냈어요. 가전제품부터 모든 산업분야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로봇 손 그다음에 모든 로봇선과 모든 공작기계, 모든 기계, 비행기가 됐든 배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가전기계, 산업기계 모든 형태의 동작기계에는 다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수십조, 수백조의 기술도 될 수 있는 큰 기술입니다. 도둑질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나 아는 공개적인 지식을 제품에 반영해놓고 뭐가 문제냐고 항변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기획에서 남집에서 도둑질 해가지고 돈이 되니까 돈이 돼서 가져온데 뭐가 문제야 하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 버젓이 유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는 장물합이 그것을 그런 부품을 뻔히 기술 구조를 알면서도 납품을 받는다. 뭐 어디다 그러면 가령 이렇게 그 사람이 꼭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미국에는 제가 알려진 게 애플이니까 애플이다 또는 구글이다 또는 퀄컴이다. 뭐 이렇게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납품을 받아고 완제품을 만들어 뻔히 알면서도 그럼 이게 장물합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모두가 알려주는 공개적인 기술을 쓰면서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밀어붙이시는 분들 다른 제품까지도 이렇게 한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제품이 그 회사가 과연 그 지속적인 생산성 완제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도
그런 제품을 과연 납품을 받을 수 있겠느냐. 반도체 설계 부분에 있어서 SK나 삼성, 마이크론 이런 것들, 도시바 이런 것들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는 애플이라든지 이게 설계 부분에 있어서 저장 방식에 있어서 애플이나 삼성 휴대폰에 있어서 또는 중국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저장 방식에서 제 저장 방식을 사용하셔서 빠른 충전을 하셨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아는 기술이라는 건 모두가 그 기술을 안다라는 거죠. 그럼 버젓이 제품의 것을 만약에 어딘다 또 누구라는 건 아닙니다. 어디다 그랬을 때 그 제품을 갖다가 설계되어 번영한다든지 누구나 제품에 적시를 해갖고 누구나 이 기술 썼네라고 하면 뭐 도둑질한 기술을 가지고 버젓이 갖고 대놓고 뭐 어쩌랴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두 기술을 쓰다 보니까 막 그 회사가 이렇게 여러 자회사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회사에서 쓴 것이 기술이 30가지, 50가지를 넘었다 그러면 차후에 기술 하나하나 이렇게 나중에 내가 제품을 팔았을 때, 기술을 팔았을 때 하나하나 소송을 당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푼돈 벌어서 목돈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술을 위반한 사례가 많고 뚜렷하면 이게 그렇죠. 미국 법인 대표뿐만 아니라 총수가 의회에 불려나가거나 이렇게 수입이 안 된다거나 여기서 어떤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대출 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소송하지 않아요. 저한테 기술 사가신 분이 소송하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기능 기술은 서로 간에 쌍방 간에 기술을 뭐 침해했느니 어쨌느니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아는 공개 기술은 누구나 알 수가 그 제품에 환영했을 때 금방 눈치를 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고소를 해갖고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 그냥 뭐 기술 사냥꾼이다. 그래서 사가지고 일일이 기술을 갖고 기업을 소송을 걸면 크게 문제가 되고 많은 형사처벌을 넘어서서 형사처벌도 그렇지만 엄청난 손해배상을 내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개적인 기술을 가지고 딱 가갖고 누구나 안다. 그러면 도둑질을 갖다가 제품에 적시해 놓는 건데 과연 그것이 지속 가능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